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 YTN 1층 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만큼 중요한 게 인물이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의 후보분들 모습은 저희가 많이 봐왔지만 과연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후보들께 10대 시절을 회상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자필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10대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간은 1분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추미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게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 아주 유행했던 촌지 문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밤늦게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때 처음 냉면을 먹어봤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을 흉보던 제 친구를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마구 때려서 제가 항의 차원에서 수업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저렇게 정의감이 뛰어나다, 남을 잘 배려하고 책임감이 있다 써주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자주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 꿈이 집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장래 희망이 이제 기자, 판사, 변호사가 있었고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언제 이 꿈을 좀 꾸게 되셨는지 지금도 혹시 진행 중이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접었죠. 네. 언제 접으셨나요? 접은 지 꽤 오래됐고요. 저 예. 자신을 알고부터. 네. 예. 연기를 좀 못한다는 것이고요. 저 꿈을 가지게 된 건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저도 그런 영화 배우를 한번 돼보고 싶다. 예.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10대 때 사진과 지금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김두관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작해 주시죠. 저는 경남 남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요. 5남 1녀 중에 5채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특히 그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동화를 하나 제대로 신어보는 게 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육지 땅을 처음 밟아보고 독일의 강부로 가는 행을 배웅하러 서울에 와서 장학퀴즈 훈련에 차석을 했는데 그때 그 앵커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는데 제가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다 했는데 스포츠 해설가는 안 되고 행정가라 할까 정치가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2013년에 독일에서 1년 연수를 하면서 독일의 그런 지방자치랄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이런 과정들을 본 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꿈을 잠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씨름을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씨름으로 좀 스포츠 해설을 잠깐 좀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안다리라든지 배지기, 바깥다리 이런 건데요. 여하튼 우리 이만기 교수가 씨름 해설을 너무 잘해서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씨름은 잘했지만 사실은 배구 해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오관용 배구 해설위원이 워낙 배구 해설을 감칠남하게 해서 제가 거기에 되고 싶었는데 다른 길로 그렇게 됐죠. 예, 오늘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또 4강에 진출했죠. 예. 자, 또 기대를 해보고요. 이재명 후보 10대 시절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공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사실 없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걸 베껴서 대충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는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해를 살던 상대원 공단 옆 집에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79년에 오리엔트 공장에 다닐 때 야유회 갔던 남이섬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끔씩 되돌아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제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꿈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꿈을 이뤘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탈출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안타깝고
그때 어린 이재명에게처럼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있는 세상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저희 스태프들이 귀엽다는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 이상형이 이제 현재 아내분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부럽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다가 좀 이상형을 만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사연이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8월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예.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상형이 맞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용진 후보의 10대 시절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번안면이라고 하는 완전 산골에서 저희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1971년 4월 17일생이에요.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제일 젊습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비유를 드는데요. 여의도의 손흥민,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캔디 정신 중요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 단점이 뭐냐면 저한테 불리한 걸 막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주변의 스태프들, 보좌관들, 우리 가족들이 참 난감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뭐 높은 직책이 아니셨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조 관련 교내 시위를 3번이나 주도하고 이래서 사실 졸업 못할 뻔했고요.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총학생회장하고 수배되고 쫓겨다니고 감옥 드나들고 이래서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약간 배우 유아인 씨를 닮은 것 같고요. 그 불리한 거 잊는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좀 잊고 싶었는데 아직 못 잊은 기억 있으십니까? 다 까먹었는데요. 예, 그것도 잊으셨습니다. 불리한 거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디다 적어놓으면 그걸 기억을 하는데 예. 기분 나쁜 거, 불리한 걸 금방 까먹어서 누가 그러셨더라. 자네는 한 5cm쯤 떠다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예, 본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 주변 사람만 피곤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의 10대 시절도 한번 같이 추억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주 가난한 화전민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중학교가 없어서 고등국민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쳤고요. 고등학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빵돌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취미가 오래 걷기인데 그것은 초등학교는 왕복 8km, 고등국민학교 그러니까 중학과정 때는 하루에 왕복 16km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걷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선거 벽보를 보고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셀러리맨이 되었어요. 제가 18년 동안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래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꿈을 이루었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제 이상형은 현재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딸 최혜경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안 보면 혹시 다른지도 모르죠. 예, 보실 것 같습니다. 흑수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 좀 귀티가 나 보이는 그런 외모시고요. 밥을 남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왠지 좀 그렇게 마음먹은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쌀 한 톨도 정말 그게 라이스든 아니면 보리쌀이든 정말 소중한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밥은 정말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그래야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절대 밥은 남기지 않습니다. 예. 자,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제 미소를 좀 짓고 계신데요. 자, 이낙연 후보의 10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 선생님 말씀부터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중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시골뜨기 작은 분교에 의자도 책상도 없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요. 그 학교를 다니는 시골뜨기에게 대도시 진학의 꿈을 심어주시고 또 전과 수련장도 사다 주시고 해서 오늘의 저가 있게 한 그 시작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이세요.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저 선생님을 제가 후원회장으로 모셨습니다. 또 후원금을 잘 모아주셔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원점이기 때문에
후원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 특이사항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번이었다는 걸 썼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하숙을 해서 안 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측량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 152였는데 고1 때 149인가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예. 친구분, 동창분들 이름을 두 분 적어주셔서요. 특별히 좀 사연이 있으신가요? 어떤 허정과 최재훈. 예. 예. 아주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썼죠. 예.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들입니다. 예. 자,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10대 시절을 또 진솔하고 또 재미있게 추억해 주셨는데요.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6분의 캐리커처를 준비했습니다. 저 YTN에 있는 그 아트만두 작가가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좀 보실까요? 네, 박영주 후보는 저희가 잠깐 입사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네.